책으로 만나는 가을 개병 문화 김영현입니다. 원하는 일을 성취하고 꿈을 이루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죠. 이를 보여주듯 다양한 성공학 책들이 출판돼 성공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내용들이 대부분인데요. 오늘 소개할 말콤 글래드웰의 아웃라이어를 통해 특별한 사람들의 성공 이야기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 자리에 모셨는데요. 서울 강북도장 녹사장 이윤구 도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독서 클럽을 운영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느끼시는 게 좀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는 서울에서 독서 모임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독서 모임을 하면서 느끼는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책을 읽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단 저자의 생각과 저자의 논리를 한번 따라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독서를 하면서 책에 대해서 너무 빨리 평가를 내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책의 일부분만 읽어보고는 단편적인 내용에 빠져서 더 이상 책을 안 읽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책에서 저자가 하려고 하는 말이 궁극적으로 어떤 것인지 책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책의 일부분만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부분적인 지식만으로는 우리는 그 책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고요. 또한 독서를 통해서 우리의 정신을 성장시켜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이해가 있어야 우리의 정신이 한 단계 나아가고 발전하는 것이겠죠.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책을 읽을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할 책이 아웃라이어예요. 이 제목만 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쉽게 짐작이 안 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예, 아웃라이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가 아니죠. 그래서 조금 낯선데요. 아웃라이어는 일반적인 규칙을 넘어서는 예외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블랙스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람들은 보통 백조는 당연히 하얀색이야 라고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극히 일부분에 블랙스완, 즉 검은색의 백조가 존재를 하거든요. 1000마리의 백조만 보다가 한 마리의 검은 백조를 발견했을 때 사람들은 보통 이게 뭐지? 하는 그 예외성과 그 충격성이 있는데요. 즉 과거의 모든 통념을 뒤집는 결정적인 어떤 것이 아웃라이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아웃라이어의 저자는 말콤 글래드웰인데요. 미국의 유명한 작가로 글을 매우 재미있게 잘 써서 팬층이 굉장히 두터운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는 작가입니다. 네, 이 책을 저자가 저술하게 된 데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건가요? 네, 아웃라이어 책의 모티브는 한 의사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스튜어트 울프라는 의사가 펜실베니아에서 이상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펜실베니아 근처에 로제토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심장마비 환자가 거의 없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게 돼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조사를 해보니까 로제토에서 사는 사람들은 심장마비 질환이 거의 없었고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에도 로제토의 심장마비 사망률은 미국의 평균 수치의 절반에 불과했어요.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 하면은 1950년대 미국에서는 심장병 예방에 대한 치료법이 개발되기 이전이었거든요. 로제토는 일상적인 경험을 넘어서는 곳이었고 일반적인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었죠. 한마디로 로제토는 아웃라이어였던 셈입니다. 로제토 마을의 사례가 정말 특수하긴 한데요. 그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건강을 유지한 비결이 뭔가 있나요? 네, 뭔가 특별한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채식을 위주로 하는 특별한 식단이었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그 마을 사람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요가를 하거나 조깅을 하느냐 아니면 규칙적인 운동이나 체조를 하는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건강에 신경을 쓰기는커녕 오히려 담배를 뻑뻑 피워댔고 비만에 허덕이고 있었죠. 그러면 식생활과 운동이 아니라면 유전은 어떨까요? 그런데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근처에 있는 두 마을에서도 비슷한 수의 유럽 이민자들이 살고 있었는데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률이 로제토에 비해 3배나 높았습니다. 보통 건강의 요인을 식습관이나 유전에서 찾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바로 그 해답은 식생활이나 운동, 유전에 있지 않았고요. 비밀은 로제토 마을 자체에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울프는 마을을 거닐다가 우연히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로제토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방문하고 길을 걷다가 멈춰서서 잡담을 나누고 뒷뜰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나눠 먹는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그 마을 자체가 친밀감으로 이루어진, 즉 확장된 가족 집단이었던 것입니다. 보통의 성공학 책들을 보면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회 공동체의 역할 등 이런 수많은 요소들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자는 그 예로 스포츠 경기의 하나인 아이스하키를 들고 있는데요. 아이스하키는 캐나다 사람들에게 매우 인기 있는 스포츠죠. 그곳에서는 수천 명의 소년들이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부터 아이스하키를 배운다고 하네요. 그 나이 또래부터 매 연령층에 리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캐나다의 국민 스포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각 리그는 다음 단계를 위해 소년들을 선별해서 선발을 하거든요. 메이저 리그에 발탁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의 배경도 아니고 오직 능력만 있으면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하키 선수로 성공하는 것은 개인적인 성취에 달려 있고 어떤 다른 임의적인 요소에 좌우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와 관련한 재미있는 통계가 있는데요. 유명한 하키팀 중에 하나인 타이거즈 선수의 명부를 보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모르지만 1월, 2월, 3월생이 월등히 많다고 하네요. 온타리오 주니어 하키리그의 선수들 명부를 살펴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엘리트 하키 선수팀을 보더라도 그들의 40%는 1, 2, 3월생이고요. 40%는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죠. 나머지 30%는 4월, 5월, 6월생이고 20%는 7, 8, 9월생 그리고 나머지 10월, 11월, 12월생은 10%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유능한 선수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뿐만 아니라 태어난 달도 중요하다는 것이 참 흥미로운데요. 보통 말하는 타고난 운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전혀 그렇지는 않는데요. 점성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1년의 첫 3달이 어떤 마법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죠. 이러한 현상에 대한 설명은 사실 매우 간단한데요. 단지 캐나다에서 1월 1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헤아리고 그에 맞춰 하키 클래스를 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1월 2일에 10살이 되는 소년은 그해 말까지 만으로 10살이 되지 못한 소년과 함께 하키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점은 사춘기 이전에는 12달이라는 기간이 엄청난 신체 발달의 차이를 낳는다는 것이고 이때 몇 달간 더 숙달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소년들이 더 크고 더 재능이 있어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네, 자신의 능력 외에도 후보군을 뽑는 사회 시스템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후보군으로 선발된 다음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선발되지 못한 아이들과 달리 훌륭한 코치 밑에서 뛰어난 팀 동료들과 함께 한 시즌에 75경기나 소화하고 연습도 2, 3배로 많이 하게 되겠죠. 그 밖에 다른 기회도 폭넓게 주어지게 되고요. 선발된 아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주고 보다 나은 경험을 하게 해주면 하키 선수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그만큼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해주는 추가적인 요인들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야기는 정상에 오르는 아이들이 가장 똑똑하고 재능이 많다는 통념을 뒤집는데요. 그들은 매우 이른 시기부터 좋은 출발을 했고 그것은 노력을 통해서 얻은 것은 아니죠. 마땅히 받아야 했던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바로 그 기회가 그들의 성공에 결정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미래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특별한 기회를 얻어낸 사람이 성공을 거두게 된다는 이야기죠. 결국 성공은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누적적 이득이라고 부르는 것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누적적 이득이라는 말의 의미가 매우 깊습니다. 프로 하키 선수들은 동료들보다 좀 더 나은 지점에서 출발을 했고 그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낳는 기회로 이어지고 그것은 또 다른 기회로 이어져 결국 그 하키 선수는 천재적인 아웃라이어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는 결코 처음부터 아웃라이어로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최근 만들어진 용어죠. 계속해서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셀리의 법칙이 생각나는데요. 이것도 기회의 누적적 이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성공하면 사실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1만 시간의 법칙이잖아요. 책에서도 이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약 10년의 기간이 걸린다고 해서 10년 법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야에서 무엇을 하든 10년 정도의 정확한 연습을 지속하면 그 분야에서 획기적인 도약과 성숙을 하게 돼서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법칙입니다. 네, 1만 시간의 법칙을 잘 활용해서 성공한 사례를 조금 소개해 주실까요? 네, 1만 시간의 법칙을 보면 성공이 그냥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공에도 명확한 법칙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연구에서 바이올리니스트를 조사를 했다고 하네요. 그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는 엘리트 그룹으로 장래의 세계 수준의 솔로 주자가 될 수 있는 학생들이었고요. 두 번째 그룹은 괜찮다는 평가를 받는 학생들이었고요. 세 번째 그룹은 그냥 보통 수준의 평범한 음악 교사가 꾸민 학생들이었죠. 연구진은 그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바이올린을 시작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해왔는가라는 물음이었어요. 세 그룹에 속한 학생들의 답변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었는데요. 공통점이 뭐냐 하면 그들은 대략 5살부터 연주를 시작해서 일주일에 두세 시간씩 연습을 했다는 것입니다. 차이는 8살이 될 무렵부터 나타났는데요. 잘하는 아이는 다른 아이보다 연습을 더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9살 때에는 일주일에 6시간씩, 12살 때에는 12시간씩, 14살 때에는 16시간씩 연습 시간은 점점 길어졌고요. 20살이 되면서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겠다는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일주일에 30시간을 연습했다고 하네요. 결과적으로 20살이 된 엘리트 학생들은 모두 1만 시간의 연습을 하게 된 것이죠. 반면에 그냥 잘하는 학생은 8,000시간, 미래의 음악 교사는 4,000시간을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연구 결과가 피아니스트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앞서 성공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 등의 추가적인 요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이 1만 시간의 법칙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근데 어느 분야에서든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가나 마스터가 되려면 1만 시간 연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1만 시간은 대략 하루에 3시간씩 연습을 한다면 일주일에 20시간씩 10년간 연습한 것과 같은데요. 이렇게 본다면 어쩌면 두뇌는 진정한 숙련자의 경지에 접어들기까지 그 정도의 시간을 요구하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문제는 1만 시간이 엄청나게 긴 시간이라는 점인데요.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그 정도 연습을 해낼 수는 없겠죠. 다시 말하면 격려해주고 주변 사람도 필요하고요. 경제적으로도 뒷받침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결국은 스스로의 재능과 태도도 중요하지만 특별한 종류의 기회를 붙잡아야 그 수치에 도달할 정도로 연습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말씀하신 대로 매일 꾸준히 시간을 할애해서 1만 시간의 정성을 들인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어려운 일일 텐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를 그동안 간과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서 성공한 사례가 많이 있죠. 네, 보통 우리는 빌 게이츠를 천재라고 인식하고 있는데요. 빌 게이츠야말로 독특한 기회와 행운의 연속 속에서 만들어진 아웃라이어였습니다. 우선 부유한 부모 덕분에 레이크사이드 고등학교로 보내졌고요. 그 고등학교는 당시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터미널을 통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었죠. 또한 게이츠는 마침 워싱턴 대학 근처에 살고 있었고 워싱턴 대학에서 새벽 3시에서 6시까지 컴퓨터를 공짜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프트웨어 회사를 차리기 위해 하버드를 중퇴한 대학교 2학년 때까지 거의 7년간 쉼없이 프로그램을 했다고 하네요. 이 모든 행운에 공통되는 요소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 모든 기회를 통해 빌 게이츠가 추가적인 연습 시간을 얻었다는 점인데요. 이처럼 빌 게이츠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는 10대가 전 세계에서 얼마나 있겠습니까? 빌 게이츠의 성공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알기로 전설적인 락 그룹 비틀즈도 그런 경우였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1960년에 비틀즈는 그저 열심히 노력하는 고등학교 록밴드에 불과했다고 해요. 그런데 독일의 함부르크로 가서 연주를 하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죠. 함부르크에서는 과연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을까요? 급류가 제대로 나온 것도 아니고 음향기계가 훌륭했다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렇다면 관객은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었을까요? 그렇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로 특별한 것은 그들이 엄청난 시간을 연주할 수 있었다는 점이에요. 그렇게 1년 반 넘는 기간에 270일 동안을 밤마다 연주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연주 실력이 점점 좋아졌고 자신감을 얻은 것이었죠. 그들이 대박을 터뜨리는 1964년까지 모두 1200시간을 공연한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이냐 하면 오늘날 수많은 밴드는 전체 경력을 통틀어도 그만큼의 연주 시간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정말로 특별한 기회를 잡은 거였어요. 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의 정성을 들여서 꾸준히 실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그런 시간을 들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위에 예에서 보듯이 자신만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재능을 타고났어요. 하지만 그들의 성공을 결정짓는 진정한 요소는 그들이 지닌 탁월한 재능이 아니라 그들이 누린 특별한 기회였습니다. 만약에 비틀즈가 함부르크에 초대받지 않았다면 그들은 다른 길을 걸었을지도 모르겠죠. 이와 같이 우리가 살펴본 모든 아웃라이어는 평범하지 않은 기회를 누렸어요. 성공에 재능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기회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누렸던 특별한 기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대가 영웅을 낳는다는 말이 있죠. 성공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런 시대 상황이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그와 관련해서 아웃라이어가 누리는 숨어있는 기회의 예를 하나만 더 살펴보면요. 최근에 포브스가 선정한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한 75인의 명단을 살펴보면 흥미롭게도 그들이 찾아낸 이름 중에 20%가 한 나라의 한 세대에 속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19세기 중반에 태어난 미국인이 14명이나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답은 분명해지는데요. 1860년대와 1870년대 미국의 경제는 역사상 가장 큰 변화를 겪었다고 하는데요. 그 시기에 철도가 건설되기 시작을 했고 월스트리트가 태어났죠. 과거의 경제를 지배하던 규칙이 부서지고 새로운 규칙이 만들어지는 때였던 거죠. 이 명단은 그 변환기에 그들이 몇 살이었는지가 관건임을 보여주는데요. 만약에 누군가가 1840년대 후반에 태어났다면 그는 기회를 놓친 것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 시기에 이점을 누리기엔 그가 너무 어리기 때문이죠. 만약에 반대로 1820년대에 태어났다면 그는 이운을 타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았겠죠. 이처럼 인생의 성공은 자신의 재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환경과 주변 여건이 충분히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상제님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상제님께서는 지금은 온천하가 가을 운수의 시작으로 들어서고 있느니라. 이때는 천지 성공 시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정신을 새롭게 규정해주고 계시는데요. 가을 운수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은 과거의 규칙이었던 여름철의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질서에서 새로운 규칙인 가을에 종합하고 통일돼서 모든 것이 정리되는 질서로 바뀌는 바로 그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안운산 태상종도사님은 인사는 기회가 있고 천리는 때가 있다. 이 시대를 사는 인류는 천지에서 사람 농사 짓는
12만 9,600년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시점에 태어났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천지가 성공하는 후천 가을을 맞아 이때를 놓치지 않고 천지와 더불어 성공하는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윤구 도생님을 모시고 아웃라이어 함께 하셨는데요. 성공은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의 바탕이 되는 시대 상황과 사회 경제적 요건 등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